여기 보시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요. 좀 뭐 언론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보도를 통해서. 홍준표 대표, 홍준표 지금 시장 과거에 이제 복당 그런 게 이슈가 있었는데 이 복당에 명태균이 관여했냐 이런 질문에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러면 홍준표 시장이 과거에 당에 복당을 할 때 명태균 씨가 관여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자 홍준표 대구시장 단박에 반박합니다. 명태균 부탁으로 복당 헛소리다. 김 전 비대위원장 퇴임 후에 복당 신청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승인한 거예요. 그러면서 강하게 또 반박을 하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또 이준석 대표 얘기 나왔잖아요.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홍준표 복당과 관련해 그때 명태균이 이준석의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는데요. 뭐 이런 얘기까지 보도가 돼요. 그러자 이준석 의원, 아니 2021년 4월 홍준표 복당에 대한 공개 입장 이미 밝혔다. 그리고 명태균 연락처는 그해 5월에 받았어요. 시차가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약간 이렇게 반박하는 것 같죠? 그러면요. 2021년 요쯤인데 그때 당시 관련된 영상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을 즉각 허용하겠다. 5분 모두 허용하겠다라고 답하셨네요.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복당의 건은 최고위원회에서 반대 의견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다시 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잠시 집을 떠나야 했던 집안의 맏아들이 돌아온 셈입니다. 당시 홍준표 의원,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복당 이루어졌어요 그때. 그리고 이준석 대표 뭐 얘기도 있었고. 근데 여기에 명태균이란 인물이 딱 뭔가 들어갔는데 이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뭔가 얘기를 하면서 나왔어요. 그때 홍준표 대구시장 반박하고 이준석 의원도 뭔가 입장을 내고 이 상황인데요. 정혁진 변호사. 가뜩이나 맨날 쥐숭숭하다. 명태균 씨가 뭐 얘기하면 막 쥐숭숭하고 막 휘둘린다 그러는데 이렇게 또 가는 겁니까 상황이? 글쎄요. 제가 봤을 때 명태균 씨는요. 폭탄 같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른바 범여권의 중진 정치인이라고 한 사람들이 명태균하고 거리를 두기 위해서 서로 폭탄 돌리기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아니라 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김종인 위원장이 제일 먼저 명태균 씨 안 게 아닌가 저 그 생각이 드는 게 2021년 4월 초에 김종인 위원장 처음 만났다고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했어요.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그리고 난 다음에 4월 7일에 뭐가 있었습니까?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전에 이제 이준석 의원 이야기 나왔지만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를 처음 만난 거는 5월 9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하고는 뭐 한 달, 한 열흘 정도 그 정도 이제 시차가 있는 건데 그런데 제가 기사를 봤더니 김종인 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 전당대회 때 당대표가 됐던 그 6월 10일 2021년 6월 11일 전당대회 때 국내임 전당대회 때 명태균이 이준석에게 붙어 다니면서 진짜 열심히 일을 했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준석 의원도 이제는 명태균이랑 엮이는 게 싫은 걸 넘어서 가지고 굉장히 부담되고 두렵다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누구보다도 명태균 씨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 같은 사람은 명태균 본 적도 없거든요. 그냥 그 기사 나온 거 봐가지고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진짜로 명태균하고 같이 만나서 일하고 했던 저런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명태균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그 사유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정기환 교수님, 홍준표 대구시장 당시 이제 의원일 때 복당권을 놓고 또 갑자기 명태균 씨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설명을 내놓고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상황은? 자, 그게 정치인들이요. 본인이 코너에 몰리거나 어떤 그 위기 상황에 빠지잖아요. 그럼 손을 덥석덥석 잡습니다. 거기에 정치 브로커들이 기생하는 거예요. 뭐 선거를 앞두거나 뭔가를 빨리 뭘 그렇습니다. 공천 과정, 뭐 선거 앞두고 도와주겠다는 사람들 덥석덥석 손을 담습니다. 그래놓고 결과가 끝나면 또 멀어집니다. 자, 이러면서 이런
사달이 나는 거예요. 자, 명태균 정말 어떻게 보면 추잡한 집권 여당 인사들의 추잡한 진흙탕 싸움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 관련해서 나온 일이 누구입니까? 이준석, 홍준표, 안철수, 김종인, 김건희, 윤석열, 또 누구 있죠? 오세훈, 김재원. 김재원 최고 막 뭐라고 뭐 거의 양아치 취급하더니 요즘에는 조용해요. 거의 뭐 준 사과까지 하면서. 그런데 검찰은 또요. 창원 그 공천 관련 예. 의견.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각종 그 의혹이 폭로되고 있습니다만 여론조사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어서 손절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김종인 위원장 뉴스 인터뷰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명태균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예. 그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이 터진 것 같아. 뭐 위로하는 겁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 홍준표 살짝 건드리면서 김종인 대표는 좀 빠져나간 분위기예요. 저는 이게 치졸한 앞서 정의학 집회에서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만 폭탄 돌기를 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이걸 지금 벌써 국가 산단 개입 의혹 문제, 공천장사 문제 나왔습니다. 이거면요. 지금 정도에서라도 명태균 씨의 의혹 하나만으로도 예. 저는 얼마든지 검찰이 조사에 나서야 되고 검찰 조사 믿지 못하겠다 한다면 특검을 해야 될 이유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다. 그 상황에서 지금 집권 여당의 인사들은 도망가게 바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좀 두 가지만 예, 말씀드릴게요. 송영우 대변인. 방금 이제 정기남 교수님께서 여권의 여러 정치인들의 이름을 쭉 읊으셨는데 그분들이 다 무슨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불법 행위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름에 전혀 언급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죠. 한동훈 대표입니다. 전혀 명태균 씨하고 엮인 바가 없기 때문에 명태균 씨와의 관련성을 섣불리 부인하다가 명태균 씨에게서 반박을 당한 정치인들이 몇 명 있는데 명태균 씨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당당하게 우리는 구태 정치와 단호하게 절연하겠다. 그리고 진상조사 정확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 할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명태균 씨의 여러 가지 주장들로 인해서 여권에 약간의 진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은 새살이 돋아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세대 교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굉장히 건강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하나 그 감당을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어느 당이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한 1년 정도 지나 보면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얘기를 생각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예. 좋습니다. 한동훈 대표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여요. 지금까지 나타난 것으로는. 그러나 결국은 뭘 보여줘야 되냐. 명태균 씨가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를 명백하게 진상을 파헤쳐내는 겁니다. 그 결과를 제시한 이후에 얘기하시는 게 저는 맞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고 한 게 바로 그 두 번째입니다. 지금 창원지검에서 이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수사를 지금 거의 수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뭐 알려지기로는 그 뭐 녹음 파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그 녹음 파일들을 분석하는데 아마 창원지검에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은 이것도 지금 한동훈 대표는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지금 그 견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 교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 국민의힘에서도 모르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한동훈 대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엄정하게 조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하죠. 들어보겠습니다. 태균 씨라는 분이 계속 일종의 살라미식으로 뭐 하나 둘씩 던져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치 보수 정당이 그 사람의 말을 휘둘리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 브로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습니다. 당무감사에서 해당 사안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조영주 변호사. 근데 당무감사하고 뭐 조치한대잖아요. 뭐 네네. 징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당무감사가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금? 명태균 씨는 본인이 뭐 당원 된지도 몰랐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까지 얼마 전에 내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당무감사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당무감사할 때 강제력이 없잖아요. 검찰이나 경찰처럼 예. 강제 수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니까 한계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예컨대 명태균 씨가 정당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있어서 내가 이 당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꼭 여기서 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예. 그러면 당무감사 통해 가지고 너 그러면 뭐 제명시킬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느 정도 압박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명태균 씨는 그럴 생각이 예를 지금 들어서 뭐 국민의힘 당원서 제명 그러면은 뭐 제명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 생각이 일도 없을 거니까 아무래도 한계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이제 송영훈 변호사나 정기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범죄 행위가 있었거든요. 제가 예.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창원지검에서 빨리빨리 수사가 진행되어야 될 것이다. 그 생각합니다. 자, 명태균 씨 얘기는 참 많이 나와요. 참 많이 나와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뭐 국정감사 요거 좀 마지막이나 요거 국정감사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사실은 국정감사장 특히 이제 법사위가 항상 쟁점인데 몇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출석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이분들은 절대 이제 정치적으로 해서 예. 이제 발을 줄이면 안 될 것 같고 하시는 말마다 너무 거짓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여기 국정감사까지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명태균 대표가 갖고는 있을 거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네.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육성을 많이 스피커로 해서 들려줬습니다.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음성을 네. 스피커폰으로 강혜경 증인 있는 데에서 틀은 적이 있습니까? 네. 실제 25분이 맞습니까? 저는 더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름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까? 네. 제가 그러니까 아까 오늘 중으로 이제 이름을 적어서 제출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솔직히 예. 여기서 지금 실명을 거론하기는 예. 그러면은 파장이- 적어서 제출해 주신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네네네. 예. 강혜경 씨는 어차피 나가게 되면 그 발언하는 것이 위증할 수밖에 없어요. 걔가 지금처럼 하는 걸 주장하면 걔는 무조건 위증죄예요. 법사위에 나가면 나가는 거 그대로 해갖고 우리가 그냥 위증죄를 고발하면 돼요. 명태균 씨가 앞서 저렇게 얘기했어요. 위증. 나가면 위증입니다. 근데 오늘 나가서 얘기를 했고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요거 이동학 전 최고위원, 그다음에 소영 대변인 한 1분씩 드릴게요. 먼저 이동학 전 최고위원. 네.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네요 지금. 강혜경 씨가 오늘 나와가지고 또 무슨 말을 했냐면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보고 흡족해했다라는 얘기까지 오늘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가 이제 될 것이고 지금 위증죄 얘기를 했는데 강혜경 씨는 실제 자기가 모르는 내용이나 듣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녹취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증거, 만 몇천 개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 언론사에도 다 뿌렸고 지금 오늘도 이미 뭐 녹취록이 굉장히 많이 이제 시중으로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 한 분 한 분이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당이 엄청난 사람에 놀아나고 있고 그 핵심적인 사람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이다. 아주 기가 찰 노릇입니다. 송영 대변인. 글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의혹과 사실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주장을 하나씩 던져놓고 있는데 정작 그중에서 크로스 체크가 됐거나 혹은 객관적으로 정확한 증거가 아직 확인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동학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의 주장을 전부 다 사실관계로 단정을 해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가 정확히 팩트고 어디서부터가 명태균 씨의 주장인가 이걸 우리가 좀 공론장에서는 정확하게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죠. 알겠습니다.